치과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순간이 바로 상담 시간 아닐까요? 분명히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는 왜 고개를 갸웃거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고 상담의 패러다임을 설명이 아니라 신뢰로 완전히 뒤바꾸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최고의 자료까지 다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환자는 왜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걸까요? 이거 정말 많은 원장님들 그리고 실장님들이 매일같이 겪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딱 5단계로 한번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우리의 노력이 이상하게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지 진단부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환자가 마음속으로 진짜 뭘 두려워하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쌓는지, 그리고 이걸 한두 사람의 능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병원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많은 병원들이 겪고 있는 이 핵심적인 문제, 바로 상담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열심히 설명하면 할수록 환자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걸까요?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겪고 계신 이 문제가요, 절대 여러분의 전문성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식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상담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렌즈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상담을 그냥 설명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해 온 거죠. 자, 치료 계획은 이렇고요. 재료는 이게 좋고요. 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 모든 상담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완벽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닿지 못하는 그곳에 도대체 어떤 장벽이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환자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3가지 두려움입니다. 지금부터 그 장벽이 대체 뭔지 한번 정체를 파헤쳐보죠.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줘요. 환자는 정보를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안심을 얻으러 온다. 우리는 정보를 막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환자는 그냥 감정적으로 안심하고 싶을 뿐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자는 설명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심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사실 환자 머릿속은요, 이 3가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과거의 그 아팠던 기억, 소리, 기구들, 거기서 오는 통증에 대한 공포고요. 둘째는 이거 큰맘 먹고 하는 치료인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돈 내고 하는 건데 이 비용이 과연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걸까? 하는 비용에 대한 의심이죠. 이 3가지 감정의 벽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봤자 그건 그냥 환자 귀에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설명은 신뢰가 아니다라는 명제인데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논리와 감정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기존 방식은 논리에 집중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요, 환자의 감정을 먼저 다루고 안심시켜주고 결국 관계를 만드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가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환자가 상담실을 나가면서 어떻게 느꼈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설명은 논리의 영역에 있지만 신뢰는 감정의 영역에서 형성된다. 논리적인 말만으로는 감정의 벽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환자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진단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부터 우리 상담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쁜 상담은요, 목표가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점점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좋은 상담은 목표가 신뢰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 느끼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환자가 네, 여기서 치료받을게요 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했던 그 복잡한 설명의 디테일이 아니에요. 상담 시간 동안 느꼈던 그 감정, 여기는 나를 진짜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그 느낌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점인데요. 상담은요, 그냥 치료 전에 거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이야말로 환자의 마음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하는 명백한 임상 행위이고 진짜 치료의 첫걸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이 좋은 변화를 어떻게 상담 잘하는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전체의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원 에이스 실장님 한 분, 아니면 원장님 한 분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분이 휴가 가거나 그만두면 병원 상담 퀄리티가 바로 흔들리잖아요. 진짜 힘은 그런 개인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상담을 하든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가 나는 여기서 똑같이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부터 모든 스텝까지 병원 구성원 모두가 신뢰 구축이라는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 해요. 환자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우리 병원만의 공통된 언어, 우리만의 약속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일관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최신 장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와의 깊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우리 병원만의 단단한 시스템은 옆 병원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은 환자를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판매를 위한 설득인가요? 아니면 환자의 마음부터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작인가요? 아마 그 대답 안에 우리 병원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